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저는 오늘 분해 정비를 하러 왔습니다. 제 포커스 이자르코맥스 자전거가 출고를 한 지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분해 정비를 하지 않았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간단한 정비를 받기는 했지만 분해 정비라는 게 한 번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분해 정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분해 정비를 하십니다. 자, 근데 분해 정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해 정비를 보통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진짜 아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2년에 3년에 한 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꼭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좀 내가 자전거를 좀 아끼고 자전거를 좀 많이 탄다라고 하신다면 분해 정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라는 게 보통 그냥 타고만 다니지 정비를 하진 않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이게 분해 정비를 해줘야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분해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고 분해 정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타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분해 정비를 받은 이유가 왼쪽 변속기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분해 정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요즘 분해 정비를 받기가 힘듭니다. 샵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이트 브라더스에 제가 좀 요청을 드렸어요, 이날. 그래서 분해 정비를 제가 좀 받고 싶은데 지금 샵들에 가서는 사실 안 해주니까 바빠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어느 정도 좀 연이 있다 보니까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라이트 브라더스에 가셔가지고 분해 정비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해줍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지금 저렇게 분해 정비를 안 했다 보니까 저렇게 풀리가 엄청 더럽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이 영상 보시고 라이트 브라더스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왜 정비를 안 해주나요? 정비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해도 정비가 안 될 겁니다. 네. 요즘은 제가 예전에 라이트 브라더스 영상 찍었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빠져가지고 조금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네, 분해 정비를 시작을 합니다. 분해 정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분해 정비가 완전히 다 뜯어내는 분해 정비도 있습니다. 변속기나 비비도 뜯고 그냥 볼트까지 다 뜯어서 세척하는 분해 정비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다 뜯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뜯어야 되는 것들은 있죠. 바퀴도 뜯고 스프라켓도 뜯고, 그리고 기본적인 구동계는 뜯어서 정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완전히 다 분해하는, 예를 들어서 안장도 제거하거나 이런 것까지 제거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하는. 그래서 지금 바퀴도 뜯고 크랭크도 뜯고, 이제 핸들바에서 바테입도, 왜냐면 오늘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변속기, 앞변속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앞변속기 변속을 하는데 변속도 잘 안 되고, 여기서 전동이 좋은 겁니다. 전동 쓰고 싶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해 정비를 보통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세척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샵들에서 겨울에 비수기에 안 바쁠 때는 이벤트로 할 때는 진짜 싸게 하면 10만 원에 하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근데 보통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는 받게 되고요. 그리고 좀 비싼 데는 30만 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해 정비는 자전거 샵이 바쁘면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비수기고 샵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 분해 정비를 해주는 건데, 자전거 샵이 이제 새 자전거를 파는 게 아무래도 분해 정비를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샵이 바쁘다면 분해 정비를 잘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미리 예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분해 정비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변속이 이게 너무 뻑뻑하고, 너무 뻑뻑하기도 뻑뻑하고, 거기다가 변속을 할 때 뭐가 턱턱 걸리는 느낌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제 계속 타면은 이제 힘들죠.
물론 그게 앞변속기는 자주 변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탔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링만 새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럴 바에는 그냥 새로 하자라고 이제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영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비하고 세척하고 하는 과정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라이트 브라더스가 이제 중고 자전거 이제 플랫폼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중고 자전거를 사실 때 그 중고 자전거도 지금 이 서비스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꽤 높은 퀄리티의 세척 및 세팅 및 정비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믿고 라이트 브라더스 자전거를 사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받아봤는데 중고 자전거 거래를 하다가 진짜 많은 분들이 피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요 그 케이블을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로 이제 교체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변속감이 제가 전동이 아니다 보니까 변속감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을 선택을 했고, 저 케이블마저도 그냥 제가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그냥 아니 저희가 그냥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냥 감사히 주신다면 또 감사히 받아야죠. 그래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과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 써보신 분들이 극찬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이번에 저도 써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분해 정비를 하게 되면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땀을 흘리게 되면 땀에는 이제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도 부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베어링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변속기가 잘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왕 뜯어낸 김에 이것저것 많은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저렇게 지금 체크를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어링도 기본적으로 이제 세척을 하고 다시 구리스를 도포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민감하고 좀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자전거, 고가의 자전거이다 보니까 진짜 비싸잖아요, 자전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정비를 해줘야 된다. 저렇게 그라인더를 좀 갈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아무래도 자전거를 오래 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해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자전거를 좀 좋아하고 아끼는 만큼 이 자전거를 오래 타고 싶다면 그냥 뭐 대충 그냥 체인만 닦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분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3년에 한 번은 분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세차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자전거의 상태가 아주 깨끗하죠. 물론 제가 좀 험하게 탔기 때문에 흠집이나 기스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블링블링한 그런 크랭크도 보시면 지금 제 크랭크가 이렇게 반짝거리는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반짝거리는 크랭크였었군요. 네, 집에서는 대충 그냥 물 뿌리고 그냥 대충 치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자전거를 보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제 드레일러나 이런 나름 참 세심하게 요소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굳이 만약에 분해 정비를 받고 싶으시면 스파이더에서 지금 분해 정비 그거 돈 내고 하는 그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연간 멤버십으로. 그래서 그런 거로 만약에 여기 라이트 브라더스는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스파이더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스파이더에서 연간 회원권으로 30만 원인가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해 정비 포함해서 미케닉 정비 서비스를 받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 휠 같은 경우에는 제 휠이 아니라 이거 그냥 시승용이고 지금은 이제 이미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왕 하는 김에 정비도 이제 싹 하고 구리스질도 하고 그리고 스프라켓도 다시 달고 그리고 행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어가 조금이라도 휘어져 있으면은 이게 드레일러가 길기 때문에 변속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어 교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자,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의 제대로 된 형상을 다시 되찾았죠. 자, 이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변속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뒷변속기는 저에게는 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그냥 변속이 잘 됐으니까. 네, 이제 체인을 가지고 오시는데 마치 체인이 산낙지 같네요. 네, 체인은 제 거는 제가 직접 교체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래도 체인을 최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1년 이내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인 상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중요한 이제 변속 케이블 세팅을 합니다. 변속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 거는 당연히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전동 쓰고 싶다. 네,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전동을 쓰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 케이블 이 라우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기계식 변속기는 요즘은 뭐 전동이 대세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기계식을 쓰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물론 다이아몬드 슬릭 케이블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이 세팅하는 그런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핸들바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동식 변속기야 그냥 클릭하면 변속이 삥찡찡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죠. 네, 하지만 이 기계식은 이 미케닉의 이 센스와 노하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선과 속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가이드가 되는 겉선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속선을 작업하는 거는 그냥 속선 넣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이 겉선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적정한 길이로 잘 세팅을 하느냐가 곧 결과적으로 변속감이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라는 거에 이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도 굉장히 큰 관심의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겉선 세팅이 이제 잘 되어 있고요. 겉선 세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핸들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시승 때문에 여러 자전거를 많이 타보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제일 좋은 변속감은 역시 전동식이고 그거는 뭐 불변이고요. 그 다음이 새 자전거. 네, 새 자전거들은 다 변속감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기계식은 꼭 인터널이면은 변속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 자전거는 완전 익스터널이기 때문에 네, 변속에 거의 뭐 저항이 없다. 공기 중에 케이블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속선을 이제 쇽쇽쇽쇽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자전거 좀 보시다시피 저렇게 선이 밖으로 아주 그냥 바이올린처럼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변속이 잘 되는지, 이제 케이블이 잘 되는,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하나하나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후드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끈적끈적하지 않은 거 보니까 조만간에 저 후드 고무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변속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세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거는 뭐 집에서 좀 노력을 하시면 개인이 할 수 있기는 한 건데 그래도 역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변속 세팅을 잘 안 건드려요. 요거는 잘못했다가 라이딩을 망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변속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는 샵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변속 케이블도 정리를 다 끝내고 저도 이제 변속이 잘 되는지 한번 제 손으로 느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변속이 잘 되는 건가? 조금 확실히 좋아지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라이딩을 해보니까 변속의 감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물론 전동식만큼은 아니지만 전동식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변속이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리고 바 테이프를 감아주셨는데 바 테이프를 감을 때 느낀 게 보통 다른 샵들에서는 바 테이프를 감을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줘서 바 테이프를 감으셨거든요. 근데 여기 그 라이트 브라더스 미케닉 분은 그냥 힘을 안 주고 그냥 살살 돌려 감으시더라고요. 근데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 감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 테이프가 꼭 쫙쫙 당길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정비가 이제 기본적인 게 다 끝났습니다. 와우, 깨끗하죠? 네, 거의 제가 원래 이날 한 2시간 정도면 된다, 1시간 반 정도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제가 거의 이날 한 11시 넘어서 마쳤을 겁니다. 네, 정말 미케닉 분이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너무 정비를 잘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깨끗한 적은
자전거를 출고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죠. 네, 모든 부분에서 뭐 그냥 멀리서 보면 새 자전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일링도 해주셨는데 저는 오일링을 할 때 저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여자 화장할 때 쓰는 붓 네, 그런 거 같은 거 쓰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좀 이제 묻어나는 오일은 닦아내고 다시 한번 또 조립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변속 세팅을 다시 한번 보시더라고요. 아, 정말 꼼꼼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고 또 볼트들이 적정 토크로 다 조여져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주셨어요. 이 볼트들까지도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 기반이 되어야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비가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비가 끝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작업해주신 미케닉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즐겁게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